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서울화력발전소 4, 5호기 리모델링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시가 중부권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2층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했습니다. 2022 대구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몽골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몽고의 정치, 경제 주요 인사가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전남학생 교육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는 이른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하루 25건가량 발생하고 있는데요. 붙잡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워낙 가볍다 보니 오히려 도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치평동의 한 상가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차량 한 대가 움직이더니 옆 차량의 범퍼 일부분이 파손돼 파편이 떨어져 나갑니다. 잠시 멈춰섰던 차량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일명 물피도주, 사고 후 미조치 범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25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벌금의 액수가 워낙 적다 보니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8년 8,600여 건, 2019년에는 9,300여 건, 2020년 9,000여 건, 지난해에는 9,600여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25건 꼴입니다. 신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경찰 수사력도 한계가 있어 검거율은 38%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해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처벌 규정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시고 사후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심불량 운전자들을 줄일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가 시민들의 발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대표인 이한철 목포 상임회장은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목포 두 곳 외에도 영암과 무안의 버스회사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안과 영암에서도 매년 수십억의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회사 지분은 가족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인 무안교통입니다. 이 버스회사도 파업에 들어간 태원여객 유진운수 대표인 이한철 목포상위 회장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A씨로 세웠지만 지분 구조를 보면 이 회장과 부인, 아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고지와 건물 등도 모두 이 회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영암의 버스회사인 낭주교통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버스회사 모두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안교통은 올해 29억 원 등 최근 3년간 80억 원가량의 예산을 무안군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낭주교통도 최근 3년간 약 73억 원의 지원금을 영암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분 이제 임명을 해놓은 거죠. 이한철 그분들 시키세요. 주차장이랑 건물, 차고지랑 개인으로 돼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목포시에 받는 118억 원의 재정 지원금을 더하면 세 곳 지자체에서 180억 원가량을 이 회장 소유의 버스 회사들이 지원받는 셈입니다. 또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충전소는 이 회장의 부인 소유이고 버스회사 옆에 운영 중인 자동차 공업사는 이 회장의 동생이 대표로 돼 있어 의심의 눈초리가 일고 있습니다. 어떤 자구 노력도 없고 자기 가족 회사 이익은 다 챙기고 우리 시민들 봉입니까? 얼간입니까? 버스회사 측은 시에서 받는 재정 지원금은 적정하게 사용했고 인건비로 충당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버스회사 측에 자료를 요구해도 인건비 내역 외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준 것만 우리한테 지원돼요. 회계결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료 회계결산을 외워가지고 공시하니까 그걸로 해갖고 가라면 했죠. 적자난을 호소하면서도 버스회사 4곳을 운영하고 경영권 포기에는 묵묵부답인 속내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일수록 위로와 희망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 마포구에서는 사랑과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인 상암 통통통 힐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작가의 희망 메시지와 함께 감동과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음악으로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상암 통통통 힐링 콘서트 사람이 사랑이다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과 함께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를 집필한 박이철 저자의 토크쇼와 함께 뮤지컬 배우의 노래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사랑이지 않을까? 등의 다양한 주제는 총 2시간가량의 강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강연은 많은 참여자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지수를 늘리면서 삶의 소중함과 자존감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 기회가 됐습니다. 옛 당인리 발전소로 불린 서울화력발전소는 한국 최초의 화력발전소라는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0년간 발생한 분진과 낙진으로 인근 주민들은 큰 피해를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455기를 주민 편익시설로 만들고자 리모델링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서울화력발전소 455기 리모델링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자리는 새롭게 조성되는 당인리 문화공간에 대한 보고회로 역사적인 장소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고통을 가진 주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참석한 관계자들의 검토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된 회의와 검토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당인리 문화공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지역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온 오프라인 토론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가 청년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대전 청년 소통 공론 합의 플랫폼 청년 제안을 구축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청년 포털 내 새롭게 자리 잡은 청년 제안 플랫폼은 대전 청년 포털에 가입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해 청년 문제와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이 제안된 후 30일 동안 50명 이상의 댓글 참여와 과반수의 공감을 받은 정책은 수기 토론 대상으로 선정되며 수기 토론 대상으로 선정된 제안은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 회원들이 정책 추진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청년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매월 청년 제안의 댓글로 공감, 비공감 표시와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중부권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2층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했습니다. 대전시가 간선 급행버스 노선에 2층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합니다. 간선 급행버스 노선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비상 제동 장치 등 안전장치가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로 운행 중인 일반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해 휠체어 승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2층 전기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2층 전기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통약자,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의 미래산업 재배치의 신호탄이 될 2022 대구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대구의 미래산업 재배치의 신호탄이 될 2022 대구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27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모빌리티의 현재와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이자 대구의 핵심 산업과 연계해 지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재배치를 준비하는 공식 출정식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한 UAM 포럼 세션에서는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영국 스카이포츠, 미국의 벨 텍스트론 등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했고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에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지역 토종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A2G는 내년도 테스트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메이드 인 대구 전기 자율차의 축소 모델을 최초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은 매천시장 화재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각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예산심사에서 지역 의원들이 나서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의군 편입 법률안 통과가 최우선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남은 국토위 통과에 한마음이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가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치매 가족 돌봄에 필요한 학습 촉진 및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자조 모임을 운영합니다. 자조 모임은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고 주 돌봄자의 소진을 예방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시작된 자조 모임은 매주 화요일 남북부권 격주 9회로 총 18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자조 모임에서는 치매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우고 취미교실로는 칼림바 강습도 이뤄졌는데요. 보호자들은 칼림바를 튕기며 돌봄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고 13개 참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횡성군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횡성군 간의 최종 협약에 따라 둔대면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7천만 원.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맞춤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과 숙박업소 연계 테마형 워케이션 스팟 조성, 이모빌리티와 연계된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설명회가 종료된 후에는 13개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할트마 바톨가 몽골 전 대통령을 비롯한 몽골의 정치, 경제 주요 인사가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몽골 주요 인사 일행은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에는 국내 최대 태양광 기업이 있고 몽골은 태양을 활용한 전기 생산이 가능하므로 생산된 전력을 산업과 스마트팜에 활용한다면 몽골 경제가 크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몽골과의 상생 발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몽골 주요 인사들의 방문을 중앙아시아와의 교류 확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는 신성장 산업기업이 성장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입니다. 특히 임대 전용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어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의 산단인데요. 포항 블루벨리 산단의 기업 투자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7일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2개 기업과 5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지역 내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금화파이프는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내에 202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해 강관 생산 공장을 건립하며 금화파이프의 강관 생산 능력은 연산 1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기업 방사는 2023년까지 400억 원을 투자해 폐내화물 자원화를 통한 건설 내화자재 생산 공장을 건립합니다. 특히 방산의 이번 투자는 전 세계 최초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산중성 폐내화물로 친환경 건설 내화자재를 생산해 친환경 도시 이미지 향상 등에도 기여합니다. 시는 철강 소재 부품, 친환경 자원순환 소재 산업 유치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한다는 방침이며 아낌없는 행정 지원으로 입주 기업이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지만 추가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감금돼 있는 동안 남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2에 문자로 신고를 넣어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6년간 복역하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지만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남성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부착한 전자발찌지만 정작 생활범위 내에서 저지르는 범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니 오라고 했고 거기 그 집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친구도 없었고 다른 피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된 게 없어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성폭력 재범을 저지른 사례는 지난 2019년 55건, 2020년 41건, 2021년 46건 등 5년간 291건에 달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질 않으면서 범죄 사각지대를 보완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여 명이 국회에 결집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와 민생 파탄을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만 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손에는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는 팻말을 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생이면 경제무능,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파탄날 지경인데 컨트롤 타워는 대체 어디 있냐며 한심한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국정은 아예 통째로 내팽개치고 야당과 전 정권 공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위기 극복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규탄 대회에는 지역의 원외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EXX란 욕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안 했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회 보좌진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되레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스스로 공당임을 부정하는 민주당 169라는 의석수가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이재명만 외치고 있습니다. 헌정사 최초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대규모 규탄 대회까지 열리면서 여야의 정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달빛 동맹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론화 부족으로 시작된 갈등이 광주시와 대구시 간 책임 공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광주와 대구시의회 모두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대한 안건 상정을 보류한 두 시의회는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전 소통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회와 합동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포럼과 여론조사 등 충분한 과정을 거쳤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시간적 절차의 문제가 정말 이유인 것인지 또 집행부의 소통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의 소통을 드렸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 발언은 공론화에서 시작된 갈등을 두 도시 간 책임 공방으로 확대했습니다. 홍 시장이 아시안게임은 광주시의회에서 보류시켜서 대구시의회가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이 즉각 반박에 나선 겁니다. 정 의장은 오히려 대구시의회의 결정이 광주시의회에 영향을 줬다면서 광주시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아시안게임을 둘러싼 공방 속에 정작 선제돼야 할 공론화 논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 시의회가 지게 하는 거죠. 자기는 쑥 빠져나가고. 시민에게 이제 정말 특별한 이익이 없다면 좀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달빛동맹 차원에서 추진된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전이 볼성사나운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전남학생 교육수당을 내년에 초등학생부터 지급하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 시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남학생 교육수당에 대해 거듭 지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이 교육에 있는 만큼 지역 소멸 지자체 초등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568억 원입니다. 소멸위험군 16개 군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전체 학생이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중등생까지 확대할 경우 672억 원이 더 들어 전남교육청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전남교육청은 최근 16개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의 50%인 336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고등학교 이상은 이제 대응 투자 요청 저희가 시군에서 요청할 때 50% 정도 이제 가능하니까 그 의견을 달라 이렇게 왔었어요.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대다수는 해마다 지역 교육 경비 485억 원을 이미 보조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된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6개 지자체 중 13곳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탓에 학생 교육 수당을 지원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의 지원 요청에 해당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하면서 김대중 교육감의 1호 공약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는 미래 포럼을 통해 대전환의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의 대응 방안을 집중 모색합니다. 탄소 중립에 도전하는 배경과 전략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탄소 중립 시대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야 할 전남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심장이자 전남의 경제 발전소라 불리는 여수 광양망권 국가산단.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여수 광양산단의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총 수출의 6.2%를 여수 광양산단이 했거든요. 반드시 이 탄소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내건 전라남도도 올해 해상풍력과 연계한 수소산업 육성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서부권은 해상풍력 등과 연계한 그린 에너지 섬 조성, 중부권은 나주 에너지 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수소 핵심 기술 R&D,
그리고 동부권은 철강 석유화학 산업 기반과 연계한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 9,100만 톤에서 2030년 6,400만 톤으로 줄이고 2050년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입니다. 지역과 여러 산업과 협력을 해서 이 나주시하고 전라남도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 중심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이 글로벌 그린 거점으로 떠오를 것인지 아니면 도태될 것인지는 탄소 중립 실현 여부에 달렸습니다. 여수시 대표 축제 중 하나인 2022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다시 여수 밤바다를 주제로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드론 라이트쇼를 시작으로 개막식과 불꽃쇼, 버스킹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쇼는 40분간 여수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낭만 가득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여수시 종포 해양공원과 낭만포차거리가 전남 1호 나눔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전남 사랑의 열매에서 지정하는 나눔거리는 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 가게 30개소 이상이 모여야만 조성되는 거리입니다. 최근 종포해양공원과 낭만포차거리 자영업자 33명이 동시에 착한 가게에 가입하면서 전남 최초의 나눔거리로 지정받게 돼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리가 됐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뇌혈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국내에서만 연간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환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대응 치료를 위해서는 평소 뇌졸중 의심 증상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의심 증상은 크게 4가지로 이의하면서 웃지 못하는 경우, 두 손을 앞으로 뻗지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에만 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실어증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4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뇌졸중 센터에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